이번 주 한 주 한 권 읽기는 현덕의 하늘은 맑건만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천재교과서 1학년 2학기 2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합니다. 현덕은 1909년 서울에서 출생한 소설가로 본명은 현경윤입니다. 사망 연대는 미상이고요. 소설가 김유정을 만나면서 문학에 전념하게 되고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남생이가 당선되었고 이때부터 1940년까지 본격적으로 소설과 동화를 발표합니다. 아이들의 심리와 행동을 잘 그린 작품을 많이 썼고 소설집에 집을 나간 소년 남생이 그리고 동화집에 토끼 삼형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양심을 속인 죄책감과 친구의 유혹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소년의 상황을 그린 단편 소설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1938년 소년지에 실린 작품으로 거스름돈을 더 받게 된 이후 주인공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하늘은 문기가 되찾고 싶어하는 양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기의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 문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문기는 고깃간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만이를 만나게 되는데 수만이는 문기를 꿰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더 받은 거스름돈으로 산 공과 쌍안경을 삼촌에게 들키고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쓰고 거짓말까지 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문기는 잘못을 반성하고 그 돈으로 산 물건은 다 버리고 남은 돈은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집니다. 그리고 수만이에게 더 이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수만이는 문기의 잘못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숙모의 돈을 훔쳐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이 일로 아랫집 심부름하는 점순이가 누명을 쓰고 주인 여자에게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일로 괴로움을 느낀 문기는 담임 선생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하지만 결국 털어놓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원래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시간 순서대로 줄거리를 소개한 것입니다. 작품에서는 현재가 먼저 나오고 과거일이 나오고 다시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제목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작품 소개할 때도 살짝 언급했는데요. 하늘은 맑건만에서 하늘은 문기의 마음과 대조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맑건만은 양심을 속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문기의 마음과 대조되는 제목인데요. 하늘을 떳떳이 바라볼 수 없는 문기의 괴로운 심정과 관련지어 볼 때 하늘의 의미는 맑고 깨끗한 마음, 다시 말해서 양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단하게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문기입니다. 순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넘어가는데요. 소심하고 나약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소극적인 편입니다. 여리고 순진하고 착한데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인물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삼촌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문기의 친구 수만이가 있는데요. 문기를 나쁜 길로 유혹하는 인물로 협박을 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집요하고 비열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협박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삼촌인데요. 삼촌은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깊고 조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엄격합니다. 문기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인물이 바로 삼촌입니다. 6번째 내용 정리합니다. 종류는 시대상 현대소설, 분량상 단편소설, 내용상 성장소설입니다. 배경은 시대상 1930년대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느 도시인데요.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 하입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제재는 거스름돈을 잘못 받고 생긴 일,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고 나서 이렇게 고민하고 그 일로 인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주제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시점은 전치적 작가 시점입니다. 우리가 1학기에 소설의 이론에서 시점에 대한 걸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으면 1인칭 시점이고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시점이라고 하였는데요. 작품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작품 속에 나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였는데 이 작품은 나가 드러나지 않고 문기, 수만이, 삼촌, 숙모, 점순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잖아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작품 밖에 있으면서 등장인물의 행동만 관찰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꿰뚫어보고 적어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 작품에는 문기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특징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는 인물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장소설이란 말 썼고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현재, 과거, 현재의 구성입니다. 심리 변화가 잘 드러나고요. 대조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주인공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인공 문기와 대조되는 인물 수만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7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독후감 정리할 때 주의점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작품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고 우리가 배우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읽고 스스로 정리해보는 거라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차분하게 읽으면서 주요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정보 적어보시고 성격은 직접 드러난 부분이 있으면 드러난 내용 아니면 여러분이 추측해서 적어보시는데 문기와 수만이와 삼촌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외의 인물은 여러분 임의로 추가하셔도 좋고 빼셔도 됩니다. 잘 모르면 선생님이 앞에서 소개한 거 살짝 섞어서 쓰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진행에 따라서 문기의 행동과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어도 갈등이 진행됨에 따라서 문기의 행동 한 부분 정도라도 행동과 심리를 정리하였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 작품은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내적 갈등은 어느 부분에 드러나는지, 외적 갈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는데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기억나시죠? 내적 갈등은 등장인물 내면의 갈등.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한다면 내적 갈등이고 외적 갈등은 인물 대 인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인물 대 사회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인물 대 운명과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자연 환경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갈등은 어디에서 누구와 누가 외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 정리하시면 좋겠고 네 번째, 문기가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평가해 본 후에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정리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서 한 문장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문기가 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긍정적으로 보는지 비판적으로 보는지, 어느 부분이 비판적인 요소인지 쓰시고, 바람직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문기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독후감은 1학기 독서록 공책에 이어서 정리하시고요. 최소 공책 반쪽 이상의 분량입니다. 도서명, 저자명, 읽은 날짜, 그리고 위에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약간 들어가게 내용과 감상 및 깨달음을 정리하여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은 반쪽이 최소 분량이고 많이 쓰는 사람은 한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교과서 작품이기 때문에 따로 읽기 자료 올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이 끝나면 교과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